최근 한태 관계가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긴장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태국은 국내 불법 체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4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태국인 체류자의 7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들 중 일부가 불법 약물 유통과 같은 강력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검거된 불법 체류 외국인 불법 약물 사범 중 71.5%가 태국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류 문제를 넘어 국내 치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최근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한국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를 통해 입국 전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국경 관리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입니다. 한편 이러한 조치에 대해 태국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태국 정치인들은 노코리아 운동을 제안하며 한국 여행을 자제하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양국의 경제적 상황과 노동시장의 특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자국민의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높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좋은 근로 조건으로 태국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 JPS는 이러한 수요를 합법적으로 충족시키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EPS의 국가별 할당량 제한으로 인해 모든 희망자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 태국인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며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도 외국인 노동력은 필수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공장 가동이 어려운 곳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의 증가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노동 착취, 인권 침해, 불법 약물 유통 등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건강 문제에 취약하며 이는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의 불법 약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의 불법 약물 범죄 검거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치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 이민정책 전문가는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출입국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사회통합, 국가안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이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합법적 취업 경로 확대,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외교장관의 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마릿 장관은 한국 정부에 태국인들의 원활한 한국 방문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강경책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라며 양국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불법 체류 문제는 엄정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유지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태국 내 취업 브로커들의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며 이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한국 입국과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한 태국 현지 언론은 10만 바트 약 360만 원만 내면 한국 입국부터 취업까지 모두 해결해준다는 광고가 넘쳐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체류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감면해주고 일정 기간 후 재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이민 관련 NGO 활동가는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에 머무는 것인데 자진 출국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도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국 노동부는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법과 문화, 근로 조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라며 양국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규범과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법적, 행정적 차원을 넘어 사회 문화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외국인과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를 넘어 2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출신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유입은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반면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통합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의료, 교육, 법적 보호 등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인권활동가는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 보호와 기본적 생활 보장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불법 체류자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인력난이 심각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근로 조건과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노동 조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불법 체류자 고용은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전반적인 근로 조건을 악화시킨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법 체류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책 전문가는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국제관계, 인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이슈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고용허가제 EPS를 개선하여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노동 전문가는 EPS의 쿼터를 늘리고 절차를 간소화하면 불법 체류의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둘째,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불법 체류자 고용 적발 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면 불법 고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과 태국 정부는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취업 희망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불법 브로커 단속, 자진 출국자 지원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사회통합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합법 체류자든 불법 체류자든 이미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외국인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 다문화 전문가는 언어 교육, 문화 이해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내국인들의 다문화 수용성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법질서 차원이 아닌 인권과 노동, 경제와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불법 체류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태간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떤 해법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이 문제 해결 과정은 향후 한국의 이민 정책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